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장동준의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2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첫 번째 시리즈를 다 우리 친구들이 끝내고요. 이제 두 번째 시리즈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제 독해력 완성 3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2. 자,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잔, 그죠? 이게 좀 흰색 바탕이라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색깔이 좀 바뀌었죠. 여기 또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됐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녹색이었는데, 그래서 자, 자이스토리 독해력 완성. 이게 빨간색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시리즈 1에서는 이 부분이 녹색이었을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장동준의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자, 이번 시리즈도 아주 완강까지 잘 달려갈 준비됐죠? 그러면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강이고 데이 1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재 피시고요. 자, 저도 피겠습니다. 자, 교재를 피면은 12쪽. 자, 12쪽을 봐주세요. 12쪽을 봐주시면 자, 뭐가 있느냐? 자, 처음에 과학 지문부터 나오게 됩니다. 시리즈 1부터 쭉 따라온 친구들은 이제 곧 과학이야 뭐 쉽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혹시 이제 시리즈 1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1 시리즈를 안 듣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괜찮아. 여기서 들어도 되는데 자, OT는 따로 없어요. OT는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1 시리즈의 초반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오시면 되고요. 자, 계속 강조할 겁니다. 자, 시리즈 1을 안 들은 학생들도 계속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제가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대부분은 이제 1 시리즈를 듣고 넘어온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독해 방식은요. 바로 예측 독해. 예측 독해. 제가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그익급풀입니다. 그익급풀. 이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읽고 그냥 푼다. 그러면 강좌를 왜 듣냐고. 그냥 혼자서 공부하면 되지. 그런데 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의 관심은 늘 저 너머에 있다. 마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관심이 있듯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관심이 있죠. 물론 더 넘어서 대학교까지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더 넘어서 자신의 직업까지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자, 중학생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고등학교 내가 그다음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내가 어떤 고등학교에 소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어떤 그런 모의고사 또 수능 이런 것들을 보니까 비문학이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국어에서는 한 5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뭐 보면은 문법, 화법, 뭐 작문, 비문학, 문학 이렇게 이제 5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변별점을 내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 출제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변별을 내자 하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문학이고요. 1위가 비문학이고 2위가 문법입니다. 문학 아니고 문법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이 가장 큰 변별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문학 미리 공부하자. 미리 공부해서 정복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읽고 그냥 풀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졌는데 옛날에 어렵지 않았을 때는 그 읽고 풀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수능 세대인데요. 제가 옛날에 수능 봤을 때는 그냥 읽고 그냥 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왜? 지금은 어려워졌기 때문이야. 난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저는 예측 독해를 강조합니다. 자, 예측 독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시리즈 1 때는 정말 지겹게 얘기해가지고 그 시리즈 2를 듣고 온 친구들은 미안한데 잠깐만 얘기할게. 자, 그래서 예측 독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문이 있어요. 자, 모든 비문학은 뭐가 있다? 지문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뭐가 있다? 지문이 있다. 자, 수능, 고등학교 수능 비문학의 한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발문이 있죠.
발문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 이런 거죠. 윗글에 대한 이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혹은 이제 지문에 기역이 있다면 이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혹은 뭐 기역과 니은이 있다면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설명으로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발문은 끝에 어떻게 끝나? 적절한 것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주목하냐면 바로 1번부터 5번까지의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보기가 아니에요.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선지라고 그래. 선지, 선택지. 줄여서 선지. 그 선지 해장국 할 때 그 선지가 아니에요. 선택지. 고르는 거라면 고르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당연히 여기서 나온 거지. 맞아요? 결국은 지문의 어떤 부분을 사용해서 이 선지들이 구성된 거란 말이야. 물론 지문에 이제 뭐 지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면 A, B, C가 있다면 A, B, C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선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가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 해야 돼? 예측 독해야 돼. 예측 독해. 어떻게? 지문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은 선지로 나올 수 있는 잘 보시면 아무렇게나 선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출제위원들이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어. 다른 얘기로 하면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 출제위원들이 선택지 1번부터 5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단 말이야. 그 방식을 여러분이 알면 학생인 여러분이 알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저는 그거를 알려주겠다. 이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 선택지로 활용되느냐를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뭐 하면서? 예측 독해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이따 보세요. 좀 이따 이제 과학 지문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주목해야 돼. 제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문을 쭉 읽으면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미리 예측하면서 읽는다가 예측 독해다. 자, 그러면 예측 독해가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또 시리즈 1에서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리즈 1부터 그냥 쭉 따라오면 좋아요. 그래서 시리즈 1,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까지 쭉 가면 좋은데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하여튼 시리즈 1에 초반에 OT는 좀 잠깐 보고 와라 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독해력 완성 강좌가 1강부터 3강 정도까지 저와 함께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편해지고 편해지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독해 방식이 있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해 방식 버리지 마세요. 다만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에서 유용한 팁, 꿀팁, 핵꿀팁은 우리 친구들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과학.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은 진짜일까? 라고 돼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문단부터 보도록 하죠. 보시면 자, 교재 12쪽이에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다. 자, 한국인의 에너지는 한국인의 주식인 밥에서 나온다는 의미의 우스갯소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밥심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을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볼 수는 없다. 밥의 재료인 쌀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들이 밀의 영양소보다 밀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빵이죠. 빵. 우리가 요즘에 좀 밀가루로 된 어떤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뭐 빵이라든지 뭐 짜장면이라든지 지금 배가 고픈 학생들한테는 미안한데 먹을 거 얘기해서 뭐라고? 지금 먹으면서 강의를 듣고 있다고? 이런 그래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강의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강의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혼자 도시락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먹어도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밥의 재료인 쌀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들이 밀의 영양소보다 질적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첫 번째 문단의 내용에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쌀이 밀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한국인에게는 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 자, 이런 부분이죠. 자, 밥의 재료인 쌀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들이 밀의 영양소보다 질적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질적으로 더 우수. 더 우수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뭡니까? 비교죠, 비교.
자, 비교의 방식이 들어간 겁니다. 자, 뭐 1 시리즈 들은 친구들은 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알 거예요. 자, 보면은 이 비교라고 하는 거, 어떤 것과 어떤 것의 비교. 자, 둘 이상의 어떤 그런 대상의 어떤 비교, 혹은 여기 안 나왔지만 대조.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선택지로 이제 출제하기에 좋은 어떤 그런 출제 요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뭐가 된다고요? 출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거나 밑줄 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냥 밑줄 치면 아무 의미 없어. 쭉 읽다가 이 부분은 주목하자. 이 부분은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선택지에 나올 내용을 미리 예측하는. 미리 예측? 그냥 예측하는. 그죠? 왜냐면 예측의 예자에 미리란 뜻이 있으니까 미리 예측이면은 말이 좀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예측.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뭐 이건 간단한 거긴 한데, 자, 질적으로도 우수하다. 한마디로 우수성.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우수성을 비교해 봤을 때, 자, 뭐가 더 우수하다? 자, 바로 당연히 쌀이, 그죠? 쌀의 영양소. 자, 쌀의 영양소가 자, 밀의 영양소보다 우수하다. 근데 이건 되게 간단한 거지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다. 어떻게?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버린대요. 밀 영양소가 쌀보다 더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면 그게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자,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의 종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적절한 선지라든지, 그죠? 적절한 선지든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뭐냐?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 한마디로 잘못된 선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틀린 선지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그런 부분, 그렇게 출제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된 선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있는 문장들에 우리가 주목한다. 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뒤에 가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게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출문제, 고등학교 기출문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쉬운 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에이,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아니, 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자, 뒤에 교재 뒤에 보면 스텝 3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교재 보면은 이 교재를 크게 보면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돼 있어. 쌤이 써줄게.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교재 내용 가지고 할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스텝 3, 이 교재 스텝 3까지 가면은 저는 여기다 기출 붙일 겁니다. 기출 플러스 코너를 마련해가지고 여기서 고등학교 거 다룰 거예요. 고등학교 기출.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런 예측 독해가 기출에서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증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이게 쉽든 어렵든 일단 잘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은 하여튼 밥. 한국인에게는 밥이 중요하다. 그리고 밥의 재료인 쌀이 포함하게 되는 영양소가 밀 영양소보다 더 우수하다. 일단 이 정도. 2문단입니다. 자, 2문단 정보량이 좀 많은데요. 자, 쌀은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고 쌀이 탄수화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자, 우리가 예측하라고 할 때 뭐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을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면서 우리가 독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쌀에는 79% 정도의 탄수화물 외에도 7%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자, 저와 함께 그 예측 독해 방식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읽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바로. 그냥 여기서 특별히 뭐 그냥 감흥 없이, 그죠? 특별한 어떤 그런 감흥 없이, 아무런 떨림 없이 그냥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예측 독해를 공부한 친구들은 떨릴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시리즈 1 함께한 친구들 떨릴 겁니다. 자, 떨리죠? 밑줄 쳐야죠. 왜? 숫자 나왔잖아, 숫자.
숫자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출제자가. 그죠? 쌀에는 79% 정도의 탄수화물 외에도 7%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 때 물론 이 선지를 갖다 그대로 사용하면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하지만 이걸 갖다가 여기서 정보를 갖다가 왜곡해버리면 틀린 선지가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쌀에는 79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뭐 97로 바꾼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갖다가 숫자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자 지금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나오는데 쌀에는 79% 정도의 탄수화물이 아니고 단백질을 여기다가 넣는다든가, 그죠? 그리고 7% 정도의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 대신에 탄수화물을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틀린 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왜곡하면, 그죠? 틀린 선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나중에 선택지 볼 때,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 부분을 갖다가 건드렸군. 정확도, 답을 고르는 정확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측 독해다. 또 그 다음 중요하죠. 단백질을 10% 정도 함유하고 있는 밀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영양가는 밀이 갖고 있는 단백질보다 쌀이 갖고 있는 단백질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그냥 넘어갈까요? 절대 넘어갈 리 없죠. 자, 지금 여기까지. 문장이 길어서 뭐 다 밑줄 치면 좀 어지러울까 봐 이렇게 괄호로 묶어봤습니다. 보면은 단백질을 10% 정도 함유하고 있는 밀과 비교하면 비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교, 또 대조. 물론 거기서 비교도 할 때 비교는 공통점이지만 여기서 이제 비교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래서 단백질을 10% 정도 함유하고 있는 밀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에요. 왜냐면 아까 전에 분명히 쌀에는 단백질이 몇 퍼센트? 7%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양가는, 자, 영양가를 따져보면은 밀이 갖고 있는 단백질보다 쌀이 갖고 있는 단백질이 더 높다. 자, 영양가는, 자, 쌀이 갖고 있는 단백질보다 쌀이 갖고 있는 단백질이 더 높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이 생각은 되게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지나가야 돼요. 지금이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이제 천천히 가지만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보세요. 단백질을 10% 정도 함유하고 있는 밀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숫자 잠깐 딱 체크를 해야죠. 밀이 지금 단백질을 10% 정도 함유하고 있다. 근데 자, 영양가는 밀이 갖고 있는 단백질보다 쌀이 갖고 있는 단백질이 더 높다라고 해서 높다. 자, 그러면 높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장난을 친다. 출제위원들이 장난을 친다면 어떻게 칠까? 당연히 이 높다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낮다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관계를 틀어버린다는 거야. 정보를 왜곡시킨다. 그것에 주목해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정보를 왜곡하기 좋은 문장이다 라는 것을 아시게 된다고. 어때요? 느낌 오죠? 예측 독해가 이런 거다. 똑똑하게 독해라는 거다. 전략적으로 독해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측 독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전략적 독해다. 우리가 총을 쏘는 방법을 모르고 전쟁에 나가면 안 되죠. 그죠? 총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총을 쏘는 방법 알아야지. 역시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지문을 읽는 방법,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비문학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전략이다. 전략적 독해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단백질의 체내 이용률을 나타내는 수치가 단백질은 42인 반면 쌀은 70이기도 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아까 지금 분명히 영양가는 자, 밀이 갖고 있는 단백질보다 자, 쌀이 갖고 있는 단백질이 더 높다라고 했고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어떤 보충 설명이잖아요. 근데 역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숫자. 그리고 좀 잘 보시면 자, 이 문단 자체가 되게 어려운 문단이에요. 왜냐면 숫자가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79, 7, 그 다음에 또 10,
40이 70. 그러니까 숫자로 혼동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지가 나올 수도 있다. 정신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신없는 것을 이용해서 출제자가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왜곡된 선지, 왜곡된 정보를 담은 선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실제로 문제 풀 때 절대 낚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출제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출제자의 시선에서 출제자의 눈으로 지문과 문제를 바라본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비문학 예측 독해의 핵심이에요.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뭐 스텝 1, 스텝 2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단계별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고 들어야 돼. 자, 귀차니즘을 탑하고 글 읽기 귀찮아요? 선생님, 이거 딱 봐도 그냥 안 읽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일단 저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 손 잡고 갑니다. 여러분들 손 잡고 같이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빠져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친구들도 독해 전문가가 되어 있어. 그래서 친구들에게 막 비문학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결국 그런 얘기죠. 쌀 속의 단백질, 쌀 속의 단백질이 하여튼 더 높다. 또 단백질의 어떤 체내 이용률, 그죠? 체내 이용률이 좋은 어떤 쌀 속의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음 문단. 자, 쌀의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리신도 많다라고 있습니다. 자, 리신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어요. 자, 리신도 많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밀가루나 옥수수 조보다 리신이 2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자, 밀가루, 옥수수, 조보다라고 했어요. 보다. 비교하는 거죠, 비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쌀이랑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옥수수, 얘네들이랑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렇구나. 자, 밀가루, 옥수수, 자, 얘랑 그다음에 이제 쌀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죠? 뭐가 필수 아미노산인 리신이 얘가 2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차이점을 이제 봐야죠. 그래서 리신이 여기서 이제 이 리신이 요만큼이다 하면 여기서는 뭐 이만큼이다, 2배다 이런 얘기지. 리신이. 그리고 몸에 흡수되어 활용되는 정도도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서술어를 잘 보세요. 자, 리신이 2배나 많을 뿐 아니라 2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3배 아니죠, 4배 아니죠, 2배입니다. 자, 그다음에 활용되는 정도도 높다. 자, 높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실제 선택지에서 정보를 왜곡할 때 낮다라고 표현한다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많다 그러면 어떻게? 정보를 왜곡하려면 많다이고 적다 이렇게 왜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체크해놔야 된다. 저는 이제 밑줄로 체크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뭐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뭐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편한 대로 하시고요. 체크는 반드시 해라. 아무데나 우리 친구들 글 읽는 거 보면 그냥 막 밑줄 쳐. 아무 의미 없다니까. 아무데나 밑줄 치면 의미가 없는 거야.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부분을 갖다가 밑줄 치면서 예측되는 선택지로 나올 것 같은 그 부분을 갖다가 예측하면서 읽는다면은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일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곡물 중에서 쌀이 질적으로 가장 뛰어난 곡물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나오면 중요하죠. 왜냐면 그래서의 앞은 원인이고, 그죠? 그래서 뒤는 결과가 되니까요. 자,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원인의 인, 결과의 과 해서 인과의 서술 방식으로 얘기하죠. 인과의 서술 방식도 출제 요소입니다. 왜?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잘못된 걸로 바꿔버리면 그 틀린 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인과의 서술 방식도 선택지에 자주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쌀에 함유된 단백질의 질이 좋기 때문에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따로 고기를 많이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의 앞뒤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떤 부분에 중요하다고 하는지 잘 체크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은 자, 쌀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쌀은 몸속에서 소화되어 흡수되는 비율이 아주 높고 수분이 많아서 밀가루나 다른 곡물에 비해 또 비교하네. 자, 밀가루나 다른 곡물에 비해 뭐가 잘 된다? 소화도 잘 된다. 근데 어때서? 자, 쌀은 몸속에서 소화되어 흡수되는 비율이 아주 높다. 자, 흡수되는 비율이 아주 높아요. 수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높고 많다. 역시 어떤 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 높고는 낮고로, 많아서는 적어서로 그렇게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합니다. 대부분 이 앞에 부분을 갖다 체크하는데 저는 이렇게 자, 선택지에 틀 수 있는 선택지를 갖다 이렇게 이제 비틀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서술어예요. 그래서 저는 서술어에 체크합니다. 그래서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쌀을 먹을 수 있다. 심지어는 갓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처음으로 먹이는 이유식도 쌀로 만든다. 이거는 쭉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소화 또 흡수가 잘 되는 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인데요. 쌀에는 칼슘과 철, 인,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쌀에는 소미질이나 비타민 등의 영양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좋지 않은 독소를 몸 밖으로 자 있어서 자 지금 보면 이게 다 원인이 되는 거죠. 크게 보면 이게 원인이 되고 그래서 있어서 어떻게 자 이게 결과죠. 자, 이 부분이 우리 몸속에 있는 좋지 않은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결과죠. 결과. 이게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 관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은 아주 훌륭한 곡물이다. 결국 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한 것이고요. 이를 고려하면 한국인은 밥심이란 말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쌀에 대한 어떤 그런 예찬에 대해 예찬 그것을 보여준 거고요. 근데 그냥 무조건 쌀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자, 하여튼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쌀이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결국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학적 근거를 들어가면서 결국 내린 결론은 뭐야? 쌀은 우수하다. 우수한 곡물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두 문제밖에 없어요. 각 스텝 1, 스텝 2, 스텝 3 다 초반에는 문제가 이렇게 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이 없죠. 처음부터 문제가 많으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고통스러울까봐 문제 수를 조절한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자, 지금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날아가기 전에 저와 함께 봅시다. 다음은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게 적절한 말을 쓰시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쌀에 포함된 여기서 들어갈 말은 쌀이 되겠죠. 쌀. 쌀에 포함된 영양소들은 밀의 영양소보다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 그죠? 네, 그래서 쌀. 그리고 이제 이거 쭉 읽어보면 그죠? 이 쌀과 쌀 이 부분을 갖다가 살짝 바꾸면 이 자체가 틀린 어떤 정보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그게 바로 출제자가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쓰는 어떤 방식이다. 자, 제가 계속 강조할게요. 같은 얘기지만 계속 반복해서 우리 친구들이 딱 이 우리 친구들의 뇌 속에 예측 독해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예측 독해법이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내가 갑자기 쌀, 밀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막 그런 거 생각나네. 그지? 쌀, 보리, 쌀, 보리. 그죠? 게임 생각나네. 그 다음에 2번. 사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사문단 봅시다. 자, 사문단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죠. 쌀의 장점 가운데 몸속에서 소화되는 흡수되는 비율이 아주 높고 소화도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문단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죠. 쌀은 소화, 흡수가 잘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정답 어디 있어요? 정답 1번이죠. 쌀은 몸속에서 소화되어 흡수되는 비율이 아주 높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수분이 많아서 밀가루나 다른 곡물에 비해 소화도 잘 된다. 그렇죠?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건 제 적절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틀린 소재로 만약에 바꾼다면 어디를 건드릴까요? 그래서 비율이 아주 높고, 자, 높고를 갖다가 낮고로 하면 되고, 그죠? 수분이 많아서 수분이 적어서 어떤 한 군데만 탁 틀어버리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맞죠? 소화도 잘 된다,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안으로. 자,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식으로 하면은 왜곡된 정보가 나올까? 이렇게 조심하면서 선지를 읽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선지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주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다음 과학 지문 하나 봤고요. 이제 사회 지문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이 강좌를 처음 따라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모를 텐데 하루에 2지문씩 있어요. 그죠?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데이 1, 한 데이에 원 데이에 2지문이 있습니다. 한 데이에 2지문씩. 예. 그래서 하루에 2지문씩 나가요. 자, 사회지문입니다. 제품 가격에 숨겨진 기업의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 파트 중에서 이제 경제 쪽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마트나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을 보면 자, 10,000원과 같이 딱 떨어지는 경우보다 9,900원과 같이 900원 단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봤던 어떤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그죠? 나도 이거 본 적 있어 하면서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이처럼 물건 가격의 끝자리가 홀수, 특히 구로 끝나는 가격을 단수 가격이라고 한다. 단수 가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지금 보면 물건 가격의 끝자리가 홀수, 특히 구로 끝나는 가격을 단수 가격이라고 한다. 자, 우리 친구들 단수 가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자, 단수 가격이라고 한다. 지금 보니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인데 단수 가격에 뭘 얘기했어요? 개념을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 무조건 체크야. 무조건 체크. 자, 단수 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단 말이죠. 어떤 개념? 뭐뭐는 뭐뭐다. 뭐뭐란 뭐뭐다. 이렇게 어떤 용어의 개념을 얘기한 거 이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개념은 무조건입니다. 자, 당연히 출제 요소로도 활용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개념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냥 개념 부분 나오면 그냥 밑줄 치세요. 그냥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밑줄 치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기 중요하네. 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마트나 홈쇼핑에서 제품의 가격을 단수 가격으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자, 당연히 그 질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뒤에 내용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문학에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대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질문 던지고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가 뭔가 내 정보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냥 질문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일종의 자문자답이죠. 제가 시리즈 1에서 매번 얘기했던 거. 자, 자문자답인데 이 자문자답을 통해서 물론 여기까지는 자문이고 이제 뒷부분이 자답인데 어떤 자문자답의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자문자답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다? 그래,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래,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돼.
그 핵심 용어를 알 수 있는 뭐가 된다? 단서다. 단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지. 마트나 홈쇼핑에서 제품의 가격을 단수 가격으로 정하는 이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뒤의 내용을 통해서 잘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면 돼. 이해되니? 응? 좋아. 여기까지 좋아.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지금 분위기 아주 좋고. 두 번째 문단 보면 이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는이 뭐야? 자, 이는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을 단수 가격으로 정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결국은 자, 무엇을?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구매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한마디로 상술이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10,000원짜리 제품과 9,900원짜리 제품의 가격은 가격 차이는 100원밖에 안 된다. 여기까지는 숫자가 나왔지만 특별히 체크할 거 없어. 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차이 100원. 누가 몰라. 그죠?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한다. 그래서 때문에 자, 그럼 앞에가 뭐예요?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인과 출제요소 활용, 주목. 그래서 더 크게 인식한다. 소비자들은 더 크게 인식한다. 지금 분명히 앞에서는 그 제품의 가격 차이가 10,000원짜리 제품과 9,900원짜리 제품 가격 차이는 100원밖에 안 된다라고 해놓고서 근데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더 작게 인식한다? 그러면 틀린 소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자 읽을 때 이 부분에 살짝 주목하시고 그래서 9,900원짜리 제품이 10,000원짜리 제품보다 더 훨씬 더 저렴하다고 느끼게 된다. 아마 여기 이걸 공감하시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마트 가거나 뭐 동네 슈퍼 갈 때 혹은 편의점 갔을 때 자 가격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2,900원 이렇게 쓰면은 이 3과 2의 차이가 또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이득을 보는 것 같아. 개이득 뭐 이런 식으로 핵이득. 근데 1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뭐 9,900원짜리 제품이 이건 이제 약간 어른의 입장에서 어른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00원짜리 제품이 10,000원짜리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거는 혹시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중학생들이다 보니까 옆에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과 함께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보이질 않지만 일단 손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 몇 명이군요. 자, 근데 보면 아마 이거 아버님 어머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기름 넣을 때 자동차 기름 넣을 때 자 리터당 1,500원이랑 그 다음에 1,490원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두 주유소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어떤 데는 1,500원이고 어떤 데는 1,490원이다. 그럼 무조건 여기 대부분 여기 가죠. 얼마 차이야 이거는? 얼마 차이 안 나네. 1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죠? 근데 이런 느낌처럼. 그러면 세 번째 문단 가보면은 이제 지문의 양이 좀 상당히 긴데 많은데 자 단수 가격과 비슷한 예로는 왼쪽 자릿수 효과가 있다. 지금 단수 가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보니까 이 얘기를 또 하려고 또 이제 단수 가격 얘기한 것 같아. 단수 가격과 비슷한 예로 자 뭐가 있다? 왼쪽 자릿수 효과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왼쪽 자릿수 효과는 분명히 단수 가격과 비슷하다라고 전제를 깔고 읽어야 돼요. 자 왼쪽 자릿수 효과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인식할 때 가장 왼쪽 자리에 숫자만 보고 전체적인 가격을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 자릿수 효과는 뭐예요? 왼쪽 자릿수 효과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건 밑줄 치고 체크해야 돼. 자, 왼쪽 자릿수, 효과의, 효과의 개념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 자, 근데 쉬운 건데 얘까지 들어줘.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이걸 딱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드는 생각, 너무 친절한데? 핵 친절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똑같이 1,100원을 할인한 가격이라도 제품 가격이 5,100원에서 4,000원으로 낮아질 때는 1,000원 정도 할인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4,0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아질 때는 마치 2,000원 정도 할인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좀 찔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봐.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있지? 있을 거야. 사실은 나도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죠. 왜? 그냥 뒤에 것까지 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의외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건 되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은근히 대충 사. 그래서 왼쪽 자리 숫자만 보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되게 우리의 어떤 그런 구매 패턴이 비합리적이지, 그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냥 정확하게 그냥 따져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핸드폰 앱에다 계산기 깔아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계산해 보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머릿속으로 암산, 트럭, 얼마 차이군, 얼마 차이군, 얼마 차이군. 그런 친구들도 있겠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왼쪽 자릿수 효과의 어떤 그런 의미와 사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이해되셨죠? 왼쪽 자릿수 효과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어렵지 않았어요. 네 번째 문단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제품의 가격 수준을 인식할 때 무의식적으로 가장 왼쪽 자리에 숫자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여기까지 그냥 이해되실 거예요. 쭉 읽으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정할 때 단수가 이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정할 때 단수 가격이나 왼쪽 자릿수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단수 가격, 왼쪽 자릿수 효과 이거를 갖다가 많이 실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런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적은 금액만 할인하고도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더 쉽게 이끌어내서 판매량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냥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면은 기업이 왜 지금 보면 단수 가격이나 왼쪽 자릿수 효과를 활용하느냐? 다 뻔하죠, 그죠? 그냥 판매량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더 쉽게 이끌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자 결국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인데 뭐 원인과 결과의 어떤 관계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쭉 읽으면서 그렇군. 그래서 기업이 단수 가격이나 왼쪽 자릿수 효과를 활용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마지막 문단이에요. 자 이처럼 제품의 가격에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매출을 늘리기 위한 기업들의 치밀한 가격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주체적이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려면 눈에 보이는 가격에 쉽게 현혹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서 마지막에서 이제 현명한 소비 생활을 위한 글쓴이의 당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격에 이거는 글쓴이 어떤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격에 쉽게 현혹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꼼꼼하게 따져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건 이제 이런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딱히 뭐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든가 어떤 지문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많이 없었어요. 뭐 복잡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전에 배웠던 과학 지문은 막 숫자도 많았고 그다음에 비교 대조되는 어떤 그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그죠? 꼼꼼하게 뭔가 정보를 갖다가 파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정보가 꼼꼼하게 파악되는 어떤 그런 복잡한 정보가 없으면 그냥 쭉 읽으면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고요. 다음은 윗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게 적절한 말을 쓰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어떤 가격과 자 바로 떠오르죠? 단수 가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배웠잖아. 단수 가격. 자, 단수 가격과 왼쪽 자릿수 효과를 사용한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다음 이 문단의 중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이 문단 보세요. 보면은 자, 이 문단 앞에서 1문단에서 어떤 얘기했어? 마트나 홈쇼핑에서 제품의 가격을 단수 가격으로 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문단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니까 1번이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다음 5번 윗글을 읽고 윗글 자 윗글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적절한 말 쓰시오. 읽으면서 채워보겠습니다. 자, 단수 가격은 물건 가격 끝자리가 홀수 특히 9로 끝나는 가격을 의미하고 여기까지 오케이?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자, 이거 뭐 들어가야 돼? 왼쪽 들어가죠. 왼쪽. 자, 왼쪽 자릿수 효과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인식할 때 가장 자 어떤 왼쪽 자리의 숫자만 보고 전체적인 가격을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맞아요? 다음 6번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니다. 자, 기억이 뭐예요? 마트나 홈쇼핑에서 제품의 가격을 단수 가격으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뒤에 나와 있잖아. 바로 뒤에 보면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구매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즉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자, 1번 이나가 정답이지.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야. 바로 1번 정답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거는 다 해당이 안 되는데 2번의 윤정 단수 가격을 가진 제품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이야 라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문단 내용 보면은 단수 가격의 제품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기보다는 단수 가격을 활용하면 그죠?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더 저렴하다고 느끼는 것뿐이죠. 그래서 단수 가격을 가진 제품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기문이 사람들이 가격을 판단할 때 딱 떨어지는 가격을 선호하기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자, 이 지문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4번 서영이 제품 가격을 크게 할인해 줌으로써 판매량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야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단수 가격은 단수 가격이 적용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번은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준영이 사람들은 물건 가격의 끝자리가 짝수인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그런 얘기 없어요. 지문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1번이고요. 다음 7번.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자, 글쓴이가 윗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마지막 문단에 현명한 소비를 하자.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현명한 소비 생활하려면 눈에 보이는 가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가 당부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번 바로 정답 나오죠. 나머지 거 확인해 볼게요. 1번 단수 가격과 왼쪽 자릿수 효과를 알면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 자, 분명히 아까 전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두 번째 문단에서 단수 가격을 활용한 제품의 가격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은 제품의 가격을 살펴볼 때는 왼쪽 자릿수뿐만 아니라 오른쪽 자릿수도 확인해야 된다. 뭐 그런 오른쪽 자릿수에 대한 얘기 전혀 지문에 없었고요. 4번 단수 가격이나 왼쪽 자릿수 효과를 사용하여 가격을 제시한 제품은 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지금 분명히 자 단수 가격, 왼쪽 자릿수 효과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가격을 제시한 제품은 사지 말자. 불매운동! 그런 얘기 없습니다. 5번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정할 때 단수 가격이나 왼쪽 자릿수 효과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역시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글쓴이가 이러한 주장을 펼친 적 없습니다. 7번 정답이 2번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할 내용은 다 끝났어요. 자, 과학 하나, 사회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 우리 친구들 교재 16쪽 보시면요. 리뷰 어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뭐 시리즈 1 잘 따라온 친구들은 이거 뭔지 알 텐데 리뷰 어휘는 앞에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서 나온 어휘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리뷰입니다. 말 그대로 리뷰. 말 그대로. 근데 저는 일단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쭉 한번 풀어주긴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건 이제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일단 해주지만 중요한 건 뭐다?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12쪽부터 우리가 15쪽까지 했어요. 지금. 우리가 12쪽부터 15쪽까지 공부했어요. 몇 지문 공부했어요? 2지문. 자, 2세트라 합시다. 2세트. 자, 문제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2세트를 공부했어요. 하나는 과학, 하나는 사회. 근데 이 2세트를 쭉 우리가 지문 읽고 문제도 풀면서 모르는 어휘가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어휘. 물론 모르는 어휘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모르는 어휘가 등장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들어야 돼. 이거는 시리즈 1 들은 친구들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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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네? 너무 옛날 노래인가? 나만의 국어 어휘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자. 나국 언어. 제가 강조. 나국 언어. 나국 언어를 만들자. 영어 단어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영어의 어휘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국어 비문학 볼 때도 모르는 낱말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어휘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문 혹은 선택지에 나오는 어떤 그런 어휘들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해서 정리해야 돼. 근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리뷰 어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1번. 아이고, 또 오해할라. 우리 친구들 또 이상한 생각하고 있지요. 자, 뭐야 이거? 정답은? 응? 버섯? 응? 수박? 아니죠. 자, 박수? 아니죠. 밥을 먹고 나서 생긴 힘.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뭐뭐로 버티고 있다. 그 앞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밥심이죠. 밥심. 그래서 1번은 밥심이 되겠습니다. 밥심으로 버티고 있다. 연두색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 밥심으로 버티고 있다. 그 다음 2번. 하되다, 호되다, 흐하되다. 뭐예요? 자,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 뭐지? 카페인이 많이 뭡니까? 함유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함유. 아이고, 너무 조그마네. 함유된 음료는 건강에 좋지 않다. 근데 저는 커피 중독자. 자, 다음 3번. 디귿이옷. 도사인가? 다신가? 뭐지? 해로운 요소. 내 몸 안에 그치. 해로운 요소. 독소. 내 몸 안에 독소를 없애기 위해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꿨다. 다음 4번. 자, 4번부터 7번까지는요. 문맥을 고려하여 자,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냥 빈칸이 주어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보기에 유도, 인식, 그 다음에 현혹, 경향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갖다 이제 넣는 거야. 자, 넣어봅시다. 자, 행사를 공개적으로 열어서 일반인의 참여를 뭐 했다? 자, 그렇죠. 유도하였다 하면 되죠. 유도하였다. 유도. 당연히 태권도 합기도 할 때 그거 아니죠. 그 유도 아니에요. 으치! 유도 아닙니다. 5번. 그는 장사꾼의 말에 뭐? 현혹되어. 그렇죠. 현혹되겠고.
현혹되어 필요 없는 물건을 가득했다. 이러면 안 되겠죠? 6번. 그러한 상황에서 현실을 뭐하기란 자 뭐가 됩니까? 인식. 현실을 인식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쌤 이름이 인식이었는데. 그 다음에 7번. 평균 결혼 연령이 과거 비해 높아지는 무엇을? 남았잖아 남은 거. 뭐야? 경향. 경향을 보인다. 그 다음 이제 8번부터 9번까지는요. 제시된 사전적 의미에 맞는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자,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보낸다. 뭡니까? 자, 1번 배출이죠. 배출 체크하면 되고 9번 어질고 슬기로워 사리에 박다. 그렇죠. 현명하다.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자,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유형. 제시된 글자들을 조합하여 다음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시오. 수체, 대주, 출. 그 다음에 부분, 적, 익, 매. 자, 그러면 조합해 봅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10번. 이익을 거둬들임 또는 그 이익. 기업이 경제활동의 대가로서 든 경제가치. 뭡니까? 자, 조합해 보세요. 수익 나오죠. 수익. 11번 물건 따위를 내다 파는 일. 자, 이거 조합해 보세요. 매출 되겠죠. 12번 어떤 일을 실천하는데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 있는 또는 그런 것. 자, 뭐가 되겠습니까? 주체적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13번부터 14번은 보기에 제시된 초성과 뜻풀이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보기로 보니까 이응 시옷 어서 아서 뭐죠? 젖을 때는 식이 아기에게 먹이는 젖 이외의 음식 특히 부드럽게 만드는 음식을 이른다. 이거 이유식이잖아. 14번에 들어가야 돼. 14번 젖을 막된 아기는 부드럽게 만든 죽 등의 자 무엇을 이유식을 먹여야 한다 하면 되고 그럼 13번은 지읒시옷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자 밥이나 빵과 같이 끼니 주로 먹는 음식 그럼 이건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자 주식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으로 밥을 먹지만 그렇죠? 우리 아빠들이 하는 그 주식 말고 주식 그죠? 주로 먹는 음식.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 어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장동준의 중학국어 독해력 완성 시리즈 2 두 번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마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참 만족스럽게 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우리 친구들의 만족감 높은 강의 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는데요. 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 즐겁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즐겁게 알차게.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